자, 두 번째 정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2.38등급, 수능 가채점 국수탐 평균 등급은 2.5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숭실대 경영학부, 나군으로 건국대 경영학과, 다군으로 국민대 영어 영문학과 희망하고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지난주 수능 끝나고 가채점 해봤을 텐데 어떻게 평소 모의고사보다 잘 본 것 같아요? 수학을 생각보다 잘 봤지만 국어와 사탐은 조금 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오늘 상담이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75등급, 수학 3.4등급, 영어 1.6등급, 사회 2.75등급으로 평균 2.38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윤리와 사상 2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2.5등급 예상되네요. 자, 유성호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그리고 가채점 점수 살펴봤잖아요. 우리 학생 인문계 예상 석차와 누적 백분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네, 우리 학생 지금 보신 대로 가채점에 의해서 나와 있는 백분위하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채점이니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는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가채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백분위 합계 점수를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가 252점에서 253점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252에서 253점을 놓고 봤었을 때 예상되고 있는 인문계에서 석차는 아마도 11%에서 12%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1에서 12% 정도라는 것은 인원으로 봤을 때 올해 인문계 응시하는 학생들이 31만 명에서 한 9%, 9.48%의 그 결시율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고 보면은 아마도 우리 학생은 아마 3만 등에서 아마 한 3만 한 2천 등, 3천 등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의 위치가 인문계에서 한 3만에서 3만 3천 등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이제 서울권 대학인데 서울권에 있는 정시 최초 모집 인원을 놓고 보면은 약 20개 대학을 보면은 한 8천 명 안팎입니다. 그렇다면은 8천 명 안팎에 3대 1의 경쟁률로 도전을 했었을 때 약 2만 한 3, 4천 명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이 현재 나와 있는 성적 대비로 서울 지역 대학교에 원하는 대로 지원하기가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학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을 생각보다 잘 봤고 국어는 좀 망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편차 때문에 잘 확인해 보면은 또 의외의 대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선생님 정시 지원 포인트도 그럼 알려주세요. 네, 정시 지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일단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네. 네, 본인이 상담 신청서 안에다가 이제 지원한 대학들을 보면은 상당히 중위권 대학들 수준으로 서울권에서 대학을 골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제 국어나 탐구가 성적이 안 나오는 바람에 만약에 이제 그런 대학들을 도전할 경우에는 이제 상향 지원으로 생각되기가 쉬운데 본인은 지원 전략을 세울 때에 어떻게 대학 세 군데를 정할지를 좀 알고 싶어요. 서울권 안에서 상향으로 세 군데를 쓸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대학을 섞어서 쓸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 저는 이제 안정권 대학을 많이 쓰고 싶고요. 상한권 대학을 하나 정도 쓰거나 아예 안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학생이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주요한 대학들을 이제 원한다고 써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려고 한다면은
본인이 좀 고생도 하고 대학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안정적으로 대학을 좀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일단은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좀 낮게 나오고 수학이 잘 나왔습니다. 수학 성적 잘 나왔다고 아까 학생이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국어를 망쳤어요. 진짜 보니까 학생 말 맞다나.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의 편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문계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시에서 인문계 대학에서의 반영비가 국어가 높고 수학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의 대비로 봤었을 때 국어가 안 나오고 수학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 대학을 찾기가 인문계 쪽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쭉 찾아보면은 국어가 낮고 수학이 높은 인문계 학과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있거나 아니면은 학과가 좀 모아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찾을 때 학과를 좀 탐색을 할 때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서울권 대학을 탁 지금 목표로 삼는다면은 수학 성적이 잘 나왔고 국어가 안 나온 편이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어울릴 만한 대학을 찾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가채점으로 인해서 성적을 밝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성적표에 있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맞춰서 환산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생은 영어도 1등급이 나왔어요. 영어가 1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올해 절대평가로 등급 간의 반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첫 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또 국어 점수를 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니까 그런 대목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 환산비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에 필요한 국어가 좀 낮고 수학이 좀 높은 대학의 사례를 인문계 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국어가 낮고 수학이 높은데 보면은요. 건국대학교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도 건국대를 갔다가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건국대학교의 기술경영이라든가 국제무역, 지리, 경영, 행정, 정예, 경제, 응용통계 같은 학과들은 국어 25에 수학 30, 그다음에 영어 15에 탐구가 25 정도로 수학이 인문계에도 불구하고 반영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치표에 의한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우리 학생이 또 어울리는 대학으로 보면은 성신여대라든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성신여대, 숙명여대도 일부 학과, 즉 경영이나 경제라든가 통계학부에서 수학의 반영비가 국어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대학교 두 개가 숭실대하고 당국대학입니다. 숭실대하고 당국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다가 경영, 경제, 무역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학과를 펼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수학이 국어보다 높게 반영되는 학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나중에 혹시 상향으로 지원할 대학을 찾는다면은 당국대, 숭실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 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보다도 수학의 반영비가 높은 대학에 해당이 되니까 네.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가천대학이라든가 이제 숙명여자대학에 보면은 수학의 반영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도 수학의 반영비가 40%라고 나와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통계학과가 사실은 자연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문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요강 안에다가 학생 숫자를 30%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네. 혹시 우리 학생 눈썰미로 야 여기 괜찮겠다 싶다 할 때 그 깊은 곳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가천대 50%는 두 개 영역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학수 선생님, 방금 유성호 선생님께서 인문 계열이지만 국어 성적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선택해 볼 수 있는 학교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자연 계열이지만 수학 성적이나 과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또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개만 샘플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그 상위 대학 중에서는 일단 이제 수학이랑 과탐의 반영비율이 다 낮은 그 자연계 학과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수학만 낮다든지 아니면 과탐만 낮다든지 이런 대학들이 좀 있긴 한데요. 상위 대학 중에는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학의 반영비율은 높고 과탐의 반영비율은 또 낮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중에 수학은 잘 봤는데 과탐이 조금 약하다라는 학생들이 서강대학교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또 제외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서울 중에서는 여대 중에서 예를 들면 성신여대나 이런 쪽이고요. 경기권에서는 대진대학교 그리고 네. 뭐 지방에서는 순천향대 이런 데가 수학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수학이나 과탐을 조금 못 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학들 찾아서 유불리를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지원 학교에 대해 그럼 알아볼게요. 유성호 선생님 상담 신청서 또 살펴보셨잖아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진학 가능성, 그 중에서 주목할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네, 예. 일단은 우리 학생 그 상담 신청서에 보니까 수시에 아직 기다릴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숭실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영어 영문학과를 지금 집어넣고 그 전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췄더라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다가 올해 최저를 둔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한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2.3대이니까 한번 기다릴만 하니까 충원 합격을 기다리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 안에다가 정시 지원 희망대학을 국민대하고 건국대하고 숭실대를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학생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전 학과가 국어 30, 영어 20, 국어 30, 수학 20에 영어 20에 탐구 30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못 본 국어하고 탐구가 많이 반영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민대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건국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사례도 보여드렸지만은 건국대가 상당히 좀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건국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적표가 나오고 지원대학을 탐색할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숭실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군, 나군, 다군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한 성적 반영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수학이 35% 내지는 30%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 중에서 한 군데 정도를 안정되게 지원을 하거나 두 개 정도를 안정과 그다음에 좀 하향하게 지원을 하고 난다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이 네. 아마 숭실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건국대에 대해서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다고 하는 대학이 건국대인데 제가 건국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를 우리 학생이 희망했습니다. 모집 인원 76명이고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능 90에 학생부 10으로 전형 요소를 갖고 있고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요.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국어 25에 영어 30, 국어 25에 수학 30, 영어가 15, 탐구가 25. 올해는 또 특이하게도 한국사 5를 건국대가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점 만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상되고 있는 국수탐의 배치가 277점에서 279점으로서 우리 학생 지금 250점대로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집 인원도 좀 줄었고요. 탐구의 반영비가 작년보다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상향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상향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호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할게요. 자, 유성호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으로 성신여대 경영학과, 나군으로 명지대 어문학부, 다군으로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먼저 가군의 성신여대 경영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가나다군을 제가 편성을 할 때 하나 정도는 안정되게 가면서 상향으로 두 군데를 한번 우리 학생의 전형 요소에 맞게끔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군과 다군을 조금 높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가군의 성신여대 경영학과고요. 모집 인원 16명이고요. 전형 요소는 수능 100% 100분위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30에 탐구 20.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가 잘 나왔는데 수학하고 영어의 반영비가 100 중에 60이니까 아주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특히 거기다가 영어가 급간 점수가 1등급이 150점이고 2등급이 142.5로 환산이 되거든요. 5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기관에서는 배치표를 264에서 267 정도로 봤습니다만 이거는 국수탐의 일반적인 합계가 되겠고요. 우리 학생이 환산을 했었을 때에는 250점대를 넘어서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향이지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군에 좀 추천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기업의 합격 사례를 보니까
국수탐 100분이 250점대에서 최초합 2건이 나오는 걸로 봐서 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네, 낙원에는 명지대 어문학부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네. 이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명지대 어문학부인데요. 우리 학생이 숭실대 영문과를 지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 또 영문과를 또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구나 싶어서 영문과가 들어가 있는 명지대 어문학부를 좀 추천합니다. 나군에 있는 명지대 어문학부는요, 모집 인원이 54명인데 작년에 43명 최초 모집이었다가 올해 54명으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난 것이 또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수능 100에 100분이 성적으로 환산을 할 것이고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국어 30이지만 수학도 30으로 반영을 하고 영어하고 탐구는 각각 20으로 수능 반영 영역을 갖고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영어의 극간 점수는 1등급 200에 2등급 196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배치표에 의하면은 251에서 254점이 나오는데 우리 학생이 수학 성적이 좋으니까 좀 더 유리하게 환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 명지대 어문학부는 안정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다군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추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은 숭실대입니다. 우리 학생을 숭실대를 원하는 것 같아서 가군으로 한번 넣어볼까, 다군으로 넣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숭실대 다군이 많이 빠져나가는 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숭실대 다군에 벤처 중소기업 학과를 좀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천합니다. 모집 인원이 25명이고요. 전형 요소 수능 100전형입니다. 그런데 숭실대는 작년까지 100분위로 환산을 하다가 올해 표준 점수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환산을 해서 전형을 갖게 되고요. 반영 영역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국어 25지만 수학이 35%를 반영하게 되고요. 영어 20에 탐구 20입니다. 영어의 극간이 1등급이 140이고 2등급이 136으로 약 4점 정도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배치 점수는 국수탐 합 263에서 267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생이 환산을 해봤었을 때 충원 합격까지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향이지만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수시와 정시 둘 중에서 네. 이제 수시로는 숭실대 하나가 남았지만 어느 쪽으로 제가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유리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우리 학생 지금까지 아까 제가 수시 남아있는 숭실대 영문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학이라든가 영어 등급이 좋고 국어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현재로 봐서는 수시 하나를 끝까지 기다려보는 그 가능성보다는 정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환했었을 때, 환산했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유리한 인문계 학과들 중에서 수학의 반영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 계획을 짜고 있는 것 혹은 지원 계획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도움이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수능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전략 짜 보시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대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